안녕하십니까. 저는 엔테스사의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공업연력학 강의 제 8강 연력학 제2법칙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엑서지 균형식, 엑서지 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엑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6강, 7강 엔트로피가 뭔지를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본 강의 자료는 ENTS.kr 사이트 가시면 PDF로 강의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엔트로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엑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엑서지, 에너지원의 잠재일, 잠재일이라는 겁니다. 잠재, 내재되어 있는 일, 즉 유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효 에너지 또는 최대일, 가용 에너지, 가형일. 이것이 지금 한 엑서지를 부르는 단어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모두 엑서지로 통일하자라는 합의가 있었긴 있었는데 글쎄 아직 아마 유효 에너지가 보다 더 일반적으로 일반인에게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으나 결국 단어는 한 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단어가 두 개죠. 그래서 엑서지로 쓰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가역 과정이라는 겁니다. 엑서지는 가역 과정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럼 왜 가역 과정을 해석하느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목표점이 뭐냐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뽑아낼 수 있느냐,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느냐, 그 목표점이 뭐냐? 목표점이 바로 가역 과정이라는 거죠. 이 가역 과정을 엑서지라는 그, 것이 상태값이 그 숫자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일 생산, 터빈은 100% 효율, 즉 등엔트로피 과정이 이제 내적 가역이라고 하고, 즉 엑서지란 일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엑서지는 에너지량을 가역 1의 양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즉, 그림 제가 여러 번 설명했었고, 에너지, 이건 일법칙적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 일법칙적 에너지 중에 이게 유효 에너지라는 거죠. 엑서지. 이것이 바로 엑서지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흰색 여백. 이거 전혀 쓸모없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엑서지. 이 값을 계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왜 계산해야 하느냐? 원래 이제 실제로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오는 일은 측정하면 됩니다. 측정을 하면 되는데, 이게 예상외로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얼마만큼 적게 나왔냐? 이만큼 적게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상적인 일과 실제 일과의 차이가 바로 비가역성. 이것을 줄여라. 결코 얘를 이렇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얘는 이미 결정이 돼 있다.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이미. 얘를 늘려야 합니다. 얘를 이렇게. 이것이 이제 기술 개발의 목표인 거죠. 최종 상태는 사장 상태이다. 사장 상태, 데드 스테이트. 열을 방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 상태와 등온 과정, 외적 가역, 사장 상태로 열을 방출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동영상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 이제 HS 선도상의 엑서지 이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보고 또 이거를 HS 선도상에서 엑서지 이해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엑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엑서지의 정의는 주어진 상태에서 사장 상태로 변하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최대 유용일입니다. 최대 유용일. 그럼 이제 이게 말이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주어진 상태 TP 즉 그 점이죠. 상태 점입니다. 그 점에서의 온도하고 압력이 주어지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내부 에너지. 밀폐계일 때는 내부 에너지, 개방계일 때는 엔탈피 아닙니까? 일법칙적 에너지라는 거죠. 일법칙적 에너지가 주어지면은 이게 주어지면은 이것이 이제 사장 상태, 환경 상태라는 겁니다. 바닥 상태, 환경 상태 여기다 제로를 붙입니다. 주어진 상태에서 딱 주어져요. 주어지면은 이게 환경 상태로 이렇게 가는 환경 상태로 변화하는 동안에 여기서 반드시 두 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등엔트로피 과정과 등온 과정인데 이것은 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얻을 수 있는 잠재한 내재되어 있는 최대 완전 가역이라는 겁니다. 유용일이죠.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주어져 있으면 이거라는 거예요. 네모가 있으면 이 에너지로부터 내가 얼마만큼 이론적으로 뽑아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엑서지 이만큼 뽑아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요것이 최대가 되고 뽑아내는 게 리버서블 최대로 이만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최소로 이만큼 투입을 해야 합니다. 열은 최소로 이만큼 열이 방출된다는 거죠. 열이 최소로 방출이 된다. 그럼 전기가 최대로 생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엑서지는 기준점에 따라 달라지는 상태량이다. 상태값이에요. 상태값. 상태점이 결정이 되면 값이 짠 하고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기준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물성치가 아니다. 물질의 성질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발명한 열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 있죠.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를 열의 관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열의 관점으로 분석한다. 그러니까 일도 열이라는 겁니다. 전기 있지 않습니까? 전기도 열이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는 거죠. 연력학 제2법칙이 진실이다.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하더라도 열과 일은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다. 연력학 제2법칙. 일 에너지는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으나 열 에너지를 일로 모두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니 어떻게 열 에너지가 일로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력학 제1법칙은 된다라는 거죠. 연력학 제1법칙에 오류가 있다. 동일한 양의 열 에너지를 하더라도 그 온도 및 압력에 따라 그 등급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한다. 온도 및 압력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고온 고압이다. 고온 고압이다.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가치가. 저온 저압이다. 그럼 요거라는 겁니다. 가치가. 그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필요한 조건에 알맞는 품질의 에너지를 투입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엑서지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필요한 조건에 난 이거밖에 안 필요한데 과다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또 엄청나게 고품질 에너지가 요구되는데 이상한 에너지를 넣어준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엑서지 분석을 실시하자. 결국 엑서지 분석을 실시하자는 말은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연력학 제2법칙으로 분석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시스템을 연력학 제1법칙으로 분석해야 되고 이와 동시에 연력학 제2법칙으로도 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엑서지, 최대일, 유효에너지 한 10가지 단어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에너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의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전달 및 변환 과정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유체들에 대해 그 에너지 유효성을 상호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엑서지 분석이 아니라 연력학 제2법칙 분석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결국 단어 하나로 하면 엑서지라는 거죠.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는 유효 에너지, 무효 에너지. 유효 에너지를 엑서지라고 부르고 무효 에너지를 아너지라고 부릅니다. 엑서지, 여기 아너지. 다시 유효 에너지는 유용 에너지. 용이하게 썼다는 거죠. 쓸 수 있다는 거죠.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이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효과하고 용하고는 다른 말이죠. 또 유형은 이게 실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를 이 정도 생산한 겁니다. 즉 비가역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비가역성이 바로 손실 일에 손실이 발생을 했다. 엑서지가 파괴가 됐다는 겁니다. 무효 에너지. 이거는 환경으로 방출해야만 하는 에너지. 요거 환경으로 방출해야만 합니다. 필히.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100% 엑서지입니다. 왜? 제가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100% 조직적이다. 운동 에너지 100% 좋습니다. 위치 에너지 100%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연력학 제2법칙이죠. 질서가 있냐, 질서가 없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100% 질서가 있습니다. 100% 일로 변환 가능하다.
여기서부터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 주위 일이 있습니다. surrounding work. 과정 동안 주위에 일을 하거나 주위로부터 받는 일. W surround라고 이렇게 쓰고, 이것은 외부에서 발생을 합니다. 경계 최적이 변할 때 발생을 합니다. 밀폐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밀폐계. 그러니까 개방계에서 주위 일은 0이다. 밀폐계에서 주위 일은 이거라는 거죠. 밀폐계. PDV 아니면 PDV. 절대일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위 surrounding work, surrounding 이겁니다. 이게 민다는 거죠. 얘를 이렇게 피스톤을 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미는 거 맞느냐? 아니요, 1기압, 대기압 아닙니까? 대기압인데 어떻게 미느냐? 이게 연력학은 여기에 P 있지 않습니까? P 절대압력을 넣는 겁니다. 이게 기준은 절대압력 기준 0kPa, 0파스칼. 절대압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써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 파란색이 밀죠. 미니까 얘는 이렇게 PDV 절대압력. 팽창 시에는 손실입니다. 팽창을 한다면 얘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얘가 위로 올라가면은 얘가 밀잖아요. 못 가게 밀지 않습니까? 못 가게 미는 거를 또 얘가 위로 올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못 가게 민다. 이게 팽창 시에는 손실이죠. 근데 이제 압축 시에는 밑으로 가면 여기가 밀지 않습니까? 밀죠. 얘가 미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압축 시에는 이득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결국 사이클을 해석할 때는 0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이클 해석할 때는 0이고 얘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해석할 때는 손실, 이득이 발생을 하고 하나의 사이클을 이룰 때는 이게 더하기 빼기 결국 아닙니까? 더하기 빼기니까 결국 0이 되겠습니다. 서라운딩 워크 주위일 밀폐계일 때 발생된다. 유용일,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일, 제1법칙적 일, 제1법칙적 일, 실제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일과 주의일과의 차, 이것은 이제 실제일이라고 제가 붙이도록 하고, 결국 얘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건 일 생산이 아니고, 일 생산이라는 건 요거, 클랭크 축, 여기서 이제 일이 생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서라운딩 웍을 빼줘야 되는 거죠. 실제일이다. 크랭크 축 일. 가역일, 가역 과정 동안 얻을 수 있는 최대 유용일. WREV를 써주고요. 즉, 비가역성, 가역일과 유용일과 차. 즉, 이거, 가역일이 이것이고요. 유용일이 이것이고요. 이거 차가 비가역성이다. 그래서 I라고 붙이고, W 리버서블 빼기 WU, 이건 실제일. 저거 A라고 썼으면 좋겠는데,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반드시 0보다 크다는 거죠. 왜? 무조건 W 리버서블이 무조건 좋습니다. 왜? 가역인데. 당연히 실제가 안 좋겠죠. 일 생산. 근데 일 생산하면 양수값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버서블이 10이면 실제는 9지 않겠습니까? 1만큼 비가역성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1 투입이다. 그럼 음수거든요, 이게. 그럼 리버서블은 음수 10이죠. 10만큼 투입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11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이거 빼기를 해보죠. 이거 빼기 하면 그대로 양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이거의 부호에게 일을 생산했냐, 일을 투입했냐에 전혀 상관없이 비가역성은 양수가 나온다. 그 당연히 0보다 크다는 거죠. 이거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가역일과 실제일의 차를 이제 엑서지가 파괴가 됐다. 비가역성 여기를 엑서지 파괴라고 또 부릅니다. 또 손실일이라고도 부르죠. 과정이 1개이든 2개이든 넷이든 모두 적용 가능하다. 즉 모두 적용 가능하다. 연력학 법칙이라는 겁니다. 연력학 수식이라는 거죠. 엑서지 균형식. 이거 좀 많이 수식을 딱 보시면 매우 참 어렵다 라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엑서지 전달, 열 전달에 의해, 일 전달에 의해, 물질에 의해, 속도 엑서지에 의해, 위치 엑서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즉 앞에서 어차피
속도 엑서지하고 위치 엑서지는 연력학에서는 무시하니까 이거는 4번하고 5번은 무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시 가능하다. 그리고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에서 열 전달을 했죠. 이게 물질에 의해서 했습니다. 여기 딱 하나 그냥 일 전달 일만 여기다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 엑서지 파괴는 엑서지 파괴량은 가역일 빼기 유체일. 즉 이제 실제 가역일 빼기 실제 일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것이 당연히 엑서지 파괴되는 거죠. 손실일, 손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역일, 보통 에너지 보존 법칙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 열 전달은 경계 내 변화 더하기 출구 빼기 입구 더하기 실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식, 엑서지 균형식, 보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식이라는 말이 붙는 거고, 예,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맨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지가 뭐냐? 엑서지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물리적 엑서지가 있다는 거죠. 화학적 엑서지가 있습니다. 혼합 엑서지, 속도 엑서지, 위치 엑서지 많습니다. 당연히 일단 속도 엑서지 2분의 1 mv 제곱, 위치 엑서지 mgh, 여기 혼합 엑서지가 있어요. 기체의 혼합에 의한. 그러니까 이거는 저 뒤편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거는 할 필요 없다는 얘기이고, 화학 엑서지 역시 마찬가지 연소 저 뒤편에서 하겠습니다. 결국 요것만 지금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리적 엑서지가 뭐냐? 결국 TP 아니겠습니까? 온도 압력. 지금까지 계속 온도 압력, 온도하고 압력만 알면 다 계산된다 라고 했었고, 그래서 밀폐계의 엑서지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걸 외워야 하는가? 외우셔야 합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일단 이거를 생각하면 되죠.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유효 에너지란 에너지, 총 에너지죠. 총 에너지에다가 무효 에너지를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밀폐계 엑서지가 뭐냐? 밀폐계일 때 이거를 이제 물질이 보유한 엑서지, 유효 에너지죠. 유효 에너지는 일단 밀폐계라고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근데 여기에 왜 이게 붙느냐? 기준점. 그 물성치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기준점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환경 상태 요것이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환경 상태의 기준, 이것이 이제 에너지입니다. 특히 이제 내부 에너지에다가 여기다 하나 더 써줘야 된다는 거죠. 더하기 이거. 그래서 앞에서 이게 주의일 이거를 배웠습니다. 이게 발생을 해가지고 이거는 좀 필요 없는 거다. 여기다 더하기 P0 PdV. 근데 왜 P0냐? P0 당연히 환경이 P0로 미니까 P0입니다. 이거 환경과의 최적 변화 1이죠 이게. 빼기 이제 무효 에너지. 이게 무효 에너지입니다. 이게 T0S 이거 환경으로의 최소 방출 열량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최소 투입률하고 같은 건데 우선 방출 열량이다. 그래서 엔트로피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엔트로피 안 좋은 겁니다. 무질서도 안 좋죠. 안 좋다. 무효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빼기 주고. 그러니까 T0에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좀 이따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수식이 나옵니다. 예. 이것은 상태, 그 점에서의 정의고 이것은 과정. 과정일 땐 당연히 1번에서 2번으로 간다. 과정일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것은 뭐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많이 익숙해지면 이거 당연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개방계일 때는 H를 쓰는 거고 이거 물질이 보유한 엑서지는 H 빼기 H0라는 거죠. 이게 유체가 보유한 에너지 빼기 무효 에너지 이게 됩니다. 이것은 상태일 때 이렇게 쓰는 것이고 과정일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다시 이거 보시죠. 이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게 유효 에너지는 에너지 빼기 무효 에너지. 유효 에너지는 에너지 빼기 무효 에너지.
이거. 무효 에너지. 이거 어디서 엔트로피 변화량 아닙니까? 저 앞에 동영상 엔트로피 변화량. 엔트로피 변화량에 T0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효 에너지. 그림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 온도, TS 선도. 1번이라는 상태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 에너지는, 쓸모있는 에너지는 얼마냐? 그럼 1번이 0번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0번. 환경 상태로. 환경 상태로 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서 최대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길은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가역, 단열, 팽창 과정을 거칩니다. 가역, 단열, 등 엔트로피. 등 엔트로피 팽창을 하는 거예요. 등 엔트로피 팽창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드느냐? 당연히 100% 효율.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거죠. 100% 효율 터빈 한 대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번으로 왔습니다. 그럼 2번을 다시 0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2번을 0번으로 만든다. 이것이 뭐냐? 등온 과정이라는 거죠. 등온 과정. 여기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카르노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 가역 단열 팽창 과정. 등온 과정. 가역 등온 과정. 얘기를 많이, 이게 카르노 사이클의 개념입니다. 이거를, 등온 과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가역 등온 압축 과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다시 2번의 압력은 이 그림에 의하면 2번의 압력은 0.178바가 됩니다. 이게 0.178바를 1.013바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려야 된다. 2를 투입해 줘야 된다는 거죠. 2를 투입해 줘야 된다. 압축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압축기를 첫 번째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그럼 온도가 올라간다? 열교환기를 설치를 해서 열을 빼줘야 한다는 거죠.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자, 먼저 열을 뺍니다. 이렇게 미소 무한대 기기를 설치하는 거죠. 먼저 열을 뺍니다. 열을 빼면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압축을 시킵니다. 조금. 또 열을 뺍니다. 압축을 시킵니다. 열을 뺍니다. 압축을 시킵니다. 쭉쭉 이렇게. 이것을 미소 과정으로 하면은 그게 바로 가역 등온 압축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를 투입하여 요 영역은 2를 투입하여 음압을 대기압으로 퍼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2를 투입했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죠. 그 열을 뽑아 가지고 방출을 해야 합니다. 다시 2를 투입하고 열을 방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 투입된 1과 방출한 열이 같습니다. 왜 같냐? 등온이니까. 온도 변화가 없는데 가역 등온이기 때문에 이건 물성치의 온도 변화가 없다. 에너지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것과 이것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 수식을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엑서지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엑서지가 뭘까? 먼저 이거 H1 빼기 H2 빼기 H1 여기서 이 엔탈피 빼기 이거죠. 그럼 결국 요 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을 시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서 1번하고 2번으로 가는 과정 중에 단열이라고 했습니다. 단열이니까 열 전달은 0이고요. 경계 내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상 상태니까. 그럼 출구 빼기 입구 이거죠. 그 엔탈피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출구 빼기 입구의 엔탈피는 바로 실제일이 된다는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따라서 이게 뭐냐? 이거 H2 빼기 H1 뭐 또 정확히 말하면 이거네요. 이거 왜냐하면 0번이니까 이게 0번이죠. 결국 이것이 바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과정 중에 뽑아낸 최대 1이라는 거죠. 이만큼 1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분명. 이만큼 1을 뽑아냈는데 중요한 핵심은 이 뽑아낸 1 중에 상당 부분이 다시 여기로 재투입돼야 된다는 거죠. 압축기로.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여기 이만큼. 그러면 이만큼이 뭐냐? 이게 T0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 T0 여기 온도에서 이 면적이라는 겁니다. 이 면적. 그러니까 온도 엔트로피. 그럼 이것은 무효 에너지가 뭐냐? 이거라는 거죠. 이 면적 이것이 무효 에너지이다. 결국 맞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그 전기를 투입해주고 그 전기 투입해준 만큼 열을 그냥 버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전기를 투입했는데 그 전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무효 에너지라는 겁니다. 뭐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남이 해준 거 그 말 듣고만 있으면 무지개 어렵습니다. 직접 이거를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직접 그려보고 거기다가 적고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보기만 해서는 너무 좀 이해 안 간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림을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열 전달에 의한 엑서지. 그리고 또 여기가 좀 어렵다. 설명이 어렵다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쉬운 설명이 이거라는 거죠. 동영상. HS 선도상의 엑서지의 이해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쉽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열 전달에 의한 엑서지 전달. 가역 과정으로 받은 열량 중 최대 카르노 사이클 효율만큼의 일 생산이 가능하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 엑서지 있지 않습니까? 엑서지는 카르노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카르노 사이클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카르노 효율이죠. 이게 카르노 효율입니다. 받은 열량에다가 카르노 효율을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엑서지와 카르노 사이클과의 관계. 그래서 열 전달이 있을 경우 저 앞에서 열 전달이냐 유동이냐 열 전달에 의한 엑서지의 전달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그 엔트로피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했었고 그럼 또 시그마가 왜 있냐? 이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게 열 전달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온도 그 경계면에서의 온도도 쫙 다 다릅니다. 근데 가장 간단한 거 열 전달 개수는 한 개다. 경계면의 온도 역시 변하지 않고 상수다. 그러면 이제 시그마가 사라지는 겁니다. 먼저 엑서지 균형식. 이것을 엑서지 균형식이라고 부르는데 핵심이 뭐냐? 핵심은 손실이 얼마나 발생을 했느냐가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손실일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엑서지가 얼마나 파괴됐느냐? 그거는 엄청 쉽습니다. 엄청 쉬운 건 아니군요. 엔트로피 제너레이션 앞에서 배웠습니다.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에다가 외기 온도, 흰 리저버의 온도를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흰 리저버, 근데 당연히 외기겠죠. 외기 온도 곱해주면 된다. 즉 손실일이 얼마 발생했냐? 뭐 앞에서 예제 이거 여기에다가 외기 온도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켈빈 온도 여기다가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외기 온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외기 온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외기 온도 곱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손실일이 그만큼 발생했다. 그럼 여기 팽창 밸브에서 팽창을 시킵니다. 그럼 손실이 얼마나 팽창을 시키죠? 손실이 얼마나 발생을 했냐? 요게 엔트로피 제너레이션 아닙니까? 요 길이가. 요게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고 여기에다가 T0 15도씨 오고 여기다 15도씩 곱해주면 이게 면적이거든요. 이만큼 면적에 해당하는 유효일이 파괴가 된 겁니다. 엑서지가 파괴가 됐다. 손실이 발생했다. 즉 분명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 엔탈피는 3198이죠. 엔탈피의 손실은 전혀 없습니다. 1법칙 에너지의 손실은 전혀 없으나 엑서지, 파괴, 즉 여기서 이제 나중에 바로 뒤에서 계산할 거지만 1283이라는 유효 에너지가 1177이라는 유효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그 가치율이 40.94%라는 가치가 34.36%라는 가치로 떨어졌다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팽창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만큼 손실이 발생을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2번에서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엔트로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기 온도를 15도씨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엔트로피 제너레이션 이만큼 이거죠. 이만큼 여기서 요만큼 이거 여기다가 외기온도 곱해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이죠. 이만큼 여기다가 외기온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엑서지 파괴량이 그 92.97% 파괴량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가치율이 92.97%, 한 7%, 7% 날라갔네요. 7%가 날라갔다, 사라졌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요만큼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요만큼 엔트로피 증가량에다가 외기온도 곱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엔트로피 증가량 여기서 요만큼에다가 외기온도를 곱하면 됩니다. 즉 얼마만큼 엑서지가 파괴됐냐, 손실됐냐. 첫 번째 방법, 계산 첫 번째 방법은 그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발생량에다가 외기온도를 곱하면 된다. 네, 이렇게.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손실일은 당연히 가용일 빼기 실제일. 실제일은 어디서 구하느냐?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실제일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거죠.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참 이게 복잡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구한다. 그럼 이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수식의 형태는 앞에서 봤던 뭐 연력학 제1법칙, 그다음 에너지 보존식, 엔트로피 증가식과 이제 유사합니다. 엔트로피 균형식과 유사하죠. 근데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게 여기 왜 반대냐? 앞에서는 이게 그 에너지 보존식 열 전달은 여기가 양수죠. 출구가 양수, 입구가 음수, 일이 양수. 근데 여기서는 엑서지에서는 일이에요. 일이 중요합니다.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넘겨야 됩니다. 이쪽으로 좌변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호가 싹 반대가 돼 버립니다. 이게 부호가 반대가 된다. 따라서 우선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또 여기 엔트로피 제너레이션, 이건 엔트로피 제너레이션 수식입니다. 그 부호가 반대가 돼 버린다. 이거죠. dt분의 dt분의 d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뭐 여기까지는 원래 이건데 이게 붙는 이유는 여기 환경과의 최적 변화일이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개방계에서는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게 삭제가 되는데, 어쨌든 범용 수식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붙습니다. 이거 텀 때문에 그렇고, 이게 양수잖아요. 근데 이거 음수입니다. 음수인 이유 방금 설명했고, 나가는 게 양수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가는 게 백이에요. 나가는 게 백입니다. 여기 나가죠. 이렇게 나가는 거 백입니다. 들어오는 게 빼기인데, 여기는 들어오는 게 더하기입니다. 부호가 반대가 됐다.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거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은 이거죠. 수식의 형태는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 뿐이고, 그러면 이거를 또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에서도 작동 유체하고 열 전달, 작동 유체와 열 전달, 여기 마찬가지. 작동 유체와 열 전달입니다. 열 전달은 방금 여기서 했습니다. 이건 카르노 사이클, 즉 카르노 사이클 효율이다. 이건 카르노 사이클 효율의 열 전달량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마 그래서 그림을 한번 또 다시 그려보고, 또 이거 엔트로피 제너레이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도 생각을 해보고 하면은 암기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암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으로부터 이거를 구합니다.
이거를 구하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죠. 대입을 하고 얘는 연력학 에너지 보존식으로부터 구하고 그러면 이제 손실일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하고 방법 1과 방법 2는 정확히 같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하지 왜 이걸로 하느냐? 네, 뭐 결국 복잡은 이거나 똑같이 복잡한 거고 얘는 이제 물성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라는 그 특징이 있죠. 즉 또 그 에너지예요. 이게 에너지. 얘는 에너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얘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 엔탈피,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엑서지 같습니다. 이것이 보다 더 타당한 수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수식을 그러면 설명 말고 유도를 해봐라. 이 수식을 어떻게 유도할 거냐? 엔트로피 균형식에 여기 엔트로피 균형식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T0를 곱합니다. T0를 곱하고 에너지 보존식과 혼합을 합니다. 혼합을 하면은 즉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혼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복잡하게 이 수식이 유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열 전달에 의한 엔트로피냐? 이거 유체의 질량 유동에 의한 엔트로피 변화냐? 이거 파란색, 이거 파란색. 1번 유체의 S 발생량 구하는 거냐? 주위의 S 발생량 구하라는 거냐? 총 발생량을 구하라는 거냐? 복잡하게 있고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물체의 내적 엑서지 파괴를 구하라는 뜻이냐? 외적 엑서지 파괴를 구하라는 뜻이냐? 총 엑서지 파괴를 구하라는 뜻이냐? 적용하는 방법론은 똑같다. 물체의 내적 엑서지 파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이건 내부 열전달이죠. 내부 열전달, 내부 경계면의 온도. 근데 경계면의 온도는 외부나 내부나 똑같죠. 그 사과를 딱 쪼개면 좌측 우측 온도 똑같습니다. 경계면의 온도는 내부 외부 똑같다. 그다음 총 엑서지 파괴를 구하라는 말이냐? 이거 구할 때는 당연히 시그마 물질의 엑서지 변화량을 싹 더하면 됩니다. 이거는 또 앞에서 A 물질 구하고 B 물질 구하고 또 열저장소 구하고 구해서 싹 더해라. 그 말 또 뭐 다르게 말하면 시그마 각 물질마다 개별마다 이게 다 파악을 해가지고 싹 더하라는 거죠. 논리는 똑같다. 엑서지 파괴 손실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정상 상태 단일 유동 T0 열저장소 2의 열전달이 없을 경우 정상 상태다. 정상 상태. 이게 0이라는 거죠. 없다. 단일 유동이다. 시그마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질량 단일이기 때문에 질량 이것도 싹 약분이 되죠. 한 개만 열 저장소가 한 개만 있다. 근데 한 개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외기거든요. 외기는 한 개죠. 대표적으로 평균 온도는 15도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 개다. 그럼 여기다 T0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다 T0를 넣습니다. 그럼 이건 1이잖아요. 1. 1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T라는 것은 그 열 저장소의 온도죠.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온도. 이거는 사라진다는 거죠. 즉 그렇게 하면은 이거 매우 쉽다는 겁니다. W 리버서블은 그냥 이거 엑서지 들어가는 엑서지 빼기 나오는 엑서지랑 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W 리버서블. W 액추얼 실제 이름 뭐냐? 이거 당연히 HI 빼기 H 아웃 아닙니까? 이거랑 수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엑서지를 이해를 하면은 이게 상당히 편리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매우 복잡합니다. 이거는 매우 복잡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대부분의 경우 이거 적용한다는 겁니다. 즉 수식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엑서지라는 개념을 이용하면은 매우 편리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엑서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엑서지율, 엑서지 나누기 엔탈피입니다. 엔탈피가 뭐냐? 엔탈피 그냥 총 에너지 총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효 에너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엔탈피고 이것이 에너지. 이것이 유효 에너지. 유체가 보유한 에너지 중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이르비. 즉 에너지의 가치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에너지 이것 나누기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엑서지를 이렇게 뭐 매우 복잡하게 뭐 들었는데 강의를 들었는데 그럼 엑서지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냐? 다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에너지의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의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에너지의 전달 및 변환 과정을 조금 더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다양한 유체들에 대해서 그 에너지 유효성을 상호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결국 엑서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판단. 그러니까 이거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거지 정답을 알려준다는 게 아닙니다. 엑서지는 일단 기존 실력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냥 플러스 알파일 뿐입니다. 뭐 엑서지 알았다고 해서 뭐 엄청난 뭐 실력이 갖추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 다양한 유체들에 대해 그 에너지 유효성을 상호 비교 평가할 수 있다. 유효성? 에너지의 가치 아닙니까? 에너지의 가치. 에너지 경제죠. 경제에서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크지 않습니까? 그 가치 경제거든요, 그거는. 에너지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게 경제학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탄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열경제학적 학문이 이제 복합 생산 제품의 원가 산정할 때, 또 원가가 얼마냐? 아무도 계산 못 합니다. 복합 생산 제품, 대표적으로 열병합 발전이 있습니다. 열병합에서 전기하고 열이 생산이 됩니다. 전기는 전력 거래 시장에 팔아야 되죠. 열은 그 한국 지역 난방공사나 아니면은 그 아파트 주민에게 팔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얼마를 받고 팔아야 하느냐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다. 시장이 경제학이란 시장이 결정하는 거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원가 산정. 원가를 알아야 내가 제대로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원가를 시장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원가를 누가 결정할 거냐? 그러면 다시 전기하고 열의 원가. 전기가 비싸야 됩니다. 열이 싸야 되죠. 그럼 전기가 얼마만큼 비싸야 되냐? 열이 얼마만큼 싸야 되느냐? 그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엑서지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열경제학. 아마 그 회사에서도 복합 제품 시스템 하나에서 여러 개가 제품이 생산된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합 생산 제품의 원가 산정입니다. 그럼 또 엑서지를 또 어디다가 적용할 수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 시스템에서도 플러스 알파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리면서 새로운 분야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분야로 이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이 원가 산정 방법론에서 새로운 수식을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엑서지 가치 평가 아닙니까? 에너지의 가치를 평가하자. 그럼 에너지가 뭐겠습니까? 에너지. 뭐 석탄, 석유만 에너지겠습니까? 석탄, 석유뿐만 아니라 에너지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에너지이죠. 그 에너지는 가치하고 무가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유효 에너지, 무효 에너지. 이것이 바로 에너지이다. 이게 지금 연력학 논리하고 엑서지 논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만물이라는 거죠, 만물. 모든 것은 다 이러한 논리로 접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만물은 가치하고 무가치로 나눌 수 있고, 이 가치가 엑서지입니다. 무가치가 아너지라는 거죠. 그러면 법으로 한번 볼까요? 법에서 가치가 뭐겠습니까? 법률에서 법학에서 가치란 권리이죠, 권리. 그러면 무가치란 뭐겠습니까? 의무죠, 의무. 무가치를 줄여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권리를 챙겨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또 법률에 적용된다는 거죠, 이게. 권리와
의무. 이것이 바로 이제 만물에 적용된다라는 아이템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환경열경제학이라는 이제 새로운 학문을 제가 제안을 하고 있고, 결국 가장 큰 스케일이 뭐겠 지금 그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탄소 배출권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가장 큰 스케일 지금 환경입니다. 환경. 기후변화 아니겠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까? 물론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그 정책은 이렇게 가치와 무가치, 즉 연력학적 용어로 엑서지와 아너지로 접근해서 정책, 환경, 경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연의 권리입니다. 이게 자연이 권리를 가지고 있냐 없느냐, 그것이 이제 또 자연의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인간의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은 권리와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증명이라는 거죠.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으로 증명이 된다. 그럼 웬 갑자기 자연의 권리냐? 자연의 권리. 이건 자연의 권리는 연력학보다 더 중요합니다. 인류의 존망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생존을 하느냐, 인류가 망하느냐, 그것이 이제 기후변화와 연결되어 있죠. 간단하게 제가 한번 자연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아니겠습니까? 연료 에너지를 100을 투입을 합니다. 연료 에너지 누가 만들었냐? 자연이 만들었죠. 유용 에너지 40이 나옵니다. 전기가 40이 나옵니다. 무용 에너지 자연으로 방출이 됩니다. 60이라는 에너지가 굴뚝이나 해수, 해양으로 방출이 됩니다. 이건 유용 에너지 인류 발전에 공헌을 합니다. 이거는 자연으로 방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확히 정답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죠. 여기에다가 초등학교 산수를 정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산수란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게 산수죠. 그래서 1원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1원을 곱해줘. 여기도 1원을 곱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산수입니다. 산수. 자, 그럼 이건 100원이 됐습니다. 100원이 뭐냐? 자연이라는 생물체가 열심히 일을 해서 45억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낸 금액입니다. 그럼 40원이죠. 이건 뭡니까? 이건 인류 발전에 공헌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권리라는 거죠. 인류의 권리. 인류가 이만큼 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60원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60원 자연으로 방출되지 않았습니까? 60원이 뭐냐? 이게 자연의 권리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100원 중에 인간은 40원만 갖고 자연은 60원 가지라는 소리냐? 이게 뭔 말이냐? 경제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아닙니까? 국부론. 국가의 부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국가의 부를 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연력학 제1법칙 여기다가 일단 1원을 곱합니다. 그래서 100원이라는 금액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짠 하고 생겼습니다. 여기 60 여기다 0원을 곱해요. 0원을.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자연의 권리였거든요. 이게 자연의 권리가 갑자기 0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간의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2.5배가 증가를 합니다. 뻥튀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국가의 국부론입니다. 자, 초등학교 산수. 여기다가 1원을 곱했으면 똑같이 1원을 곱해야지. 왜 여기다가 0원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2분의 5원을 곱하느냐는 거죠. 초등학교 산수가 틀렸다. 국부론.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국부론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부를 어떻게 추구하겠습니까? 자연의 권리를 0으로 만들면 국가의 부는 뿌쩍뿌쩍 늘어난다. 그게 국부론이죠. 과연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100년 뒤, 200년 뒤에도 국가의 부를, 자연의 권리를 0으로 해가지고 국가의 부를 뿌쩍뿌쩍 늘려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냐?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초등학교 산수에 어긋났다. 그럼 60원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유가 100원 중에 60원이 세금이랍니다. 세금. 이게 40원, 우리가 40원만 갖는 거예요. 60원은 세금으로 갑니다. 그럼 국가가 60원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60원이 뭐냐는 거죠. 이게 도대체 60원 자연의 권리입니다. 자연의 권리를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논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렇다 진짜다가 아니라 절대의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에 의하면
세금은 60원이라는 세금은 자연의 권리이다. 그럼 연력학 제2법칙을 적용해 보죠. 연력학 제2법칙이란 이제 이건 엑서지입니다. 이건 에너지이고요. 연료 엑서지 100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유용 에너지가 80이 나옵니다. 무용 에너지가 20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똑같이 1원, 뭐 100원 아닙니까? 자연의 부입니다. 이건 자연이 만들어낸 부를 80원 누가 갖느냐? 인간이 갖는 거죠. 유용, 인간이 갖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용 20원 아닙니까? 20원이 뭐냐? 자연이 갖는다는 거죠. 이게 20원이 자연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80원이 뭐냐? 앞에서 40원, 40원은 그 국민이 갖는 거죠. 예, 국가가 60원 가졌습니다. 국가가 60원 갖는 게 아니라 국민이 40원 갖고 국가가 정부죠. 정부가 40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60원이 아니라 그 20원은 자연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연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자연의 권리와 의무, 그럼 자연의 의무가 뭐냐는 거죠. 자연의 권리는 20원을 갖는 것이고 자연의 의무는 국민과 정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게 80원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권리와 의무는 존재한다. 이거 지금 자연의 권리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법에서 그 참여한 논쟁의 대상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으로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증명해서 뭐 할 거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뜻이냐? 이거 이게 권리 아닙니까?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권리와 의무가. 이게 자연권, 가치권, 자연권, 방금 자연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가치권이 뭐냐는 거죠. 가치권이. 엑서지, 유효에너지. 예, 그래서 이거 새로운 학문이 탄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게 이제 개요입니다. 개요 시청을 좀 부탁드리며 그래서 이제 또 그 중 하나가 연구해야 될 게 새로운 학문 연구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 그 4학년 졸업 논문으로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자연의 권리죠, 결국은. 자연의 권리를 경제에 적용시키자. 누가? 연력학자가. 4학년 졸업 논문으로 이것을 쓰는 게 어떠냐를 이제 개요에서 한번 제안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엑서지 공부해서 뭐 하냐? 물론 알파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연력학을 벗어나면은 전부 다라는 경제학, 환경학, 윤리학 모든 곳에 엑서지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 예제는 그 앞에서 엔트로피 제너레이션 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이것을 참조해 가지고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국 그 손실일 구하는 게 목적이고 이거 다 앞에서 제가 다 계산했던 내용입니다. 즉 여기다가 이것만 붙이라는 거죠. T제로만 붙이면 정답이 나온다. 그런데 이제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첫 번째 이렇게 풀어도 되고 두 번째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죠. 둘 다 정답이다. 단지 부호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여기 막 부호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세구술도 마찬가지. 이거 방법 1번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사실 복잡은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 결국 같다. 뭐 이거나 결국 같은 것이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똑같은 논리에서 뭐 설명은 요까지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총 엑서지 파괴량을 구해라. W 로스트 W 로스트죠. W 로스트는 얘랑 같다는 겁니다. 얘랑 지금 형태가 이거 지금 이거하고 지금 형태가 같죠. 그래서 매우 쉽다는 겁니다. 이게 엑서지를 배우면 총 엑서지 파괴량 구하는 게 매우 쉽다. 즉 들어가는 거 빼기 나오는 거 하면 됩니다. 이제 부호가 반대이다. 그러면 Q 어디 갔냐? Q. 이거 Q. 여기 그 총 엔트로피에서는 Q 이거 계산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Q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Q가 없냐? 여기 Q0. Q0가 소거가 된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거죠. 방금 앞에 설명했습니다. T가 T0일 때
얘가 1 빼기 1이 되거든요. 1 빼기 1이니까 얘는 0이라는 겁니다. 환경으로 방출된 엑서지의 수식은 여기 0이다. 여기서는 마찬가지. 형태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얘나 얘나 똑같네요. 엑서지 그 형태가. 단지 부호만 바뀌었을 뿐이다. 앞뒤만 인풋 아웃풋의 부호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2법칙적 효율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열 효율이 있다. 이건 제1법칙적 효율이죠. 등 엔트로피 효율이 있다. 이건 일과 관련된 구성기기 효율입니다. 일, 운동 에너지, 일 및 운동 에너지죠.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적 효율이 아니고 2법칙적 효율이라는 엑서지 효율을 뜻합니다. 그것을 이제 제2법칙적 효율이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이 이제 각 구성기기마다 이렇게 2법칙적 효율이 정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등 엔트로피 효율은 여기에 적용하는 거지 요거 등 엔트로피 효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법칙적 효율의 이제 뭐 특징, 거시적인 특징은 당연히 일단 투입 분의 산출 아닙니까? 투입 분의 산출은 당연한 얘기고 엑서지니까 가역일, 가역일 또는 1. 투입 가역일분의 받은 가역일이고 이건 반드시 100%보다 작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2법칙 효율은 이렇게 쓰고, 자, 투입분의 산출, 이거를 투입한 거죠. 그러니까 1 빼기 2가 되는 겁니다. 산출, 이거를 산출을 한 겁니다. 4 빼기 3. 그럼 여기서 그럼 특징이 뭐냐? 얘가 온도차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온도차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80%다. 그럼 20%는 어디 갔냐? 에너지는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가능성,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 20%가 온도차 때문에 그냥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투입일, 투입 가능일, 투입 엑서지. 이거 당연히 1 빼기 2가 되겠죠. 이것분의 산출일은 이겁니다. 당연히 이거죠. 그럼 얘는 다시 말씀드리면 온도 압력, 그 상태량이다. 상태량이니까 온도 압력 질량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얘는 실제 일이다. 실제 일은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이거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거꾸로 얘는 터빈이고 얘는 압축기죠. 분자 분모가 바뀌었다. 연소일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건 한계지 않습니까? 이거는 연료의 엑서지가 있습니다. 연료의 뭐가 투입됐냐는 거죠. 연료 엑서지가 투입이 됐습니다. 연료 엑서지 분의 이제 이거. 그럼 또 여기는 또 왜 갑자기 나가는 거 빼기 들어오는 거냐? 지금까지 뭐 들어오는 거 빼기 나가는 거로 하지 않았냐? 이건 절대값. 부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쓰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절대치 취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오는 거, 1 더하기 2가 들어왔죠. 들어오는 것분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에너지 손실은 없습니다. 엑서지 손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혼합에 의해서 이만큼 파괴가 된 겁니다. 뭐 예를 들어 90% 그럼 10% 혼합에 의해서 파괴가 됐다. 그럼 이제 분리는 또 들어오는 것뿐에 나가는 게 이게 되겠죠. 분리는 손실이 없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또 밸브리오 손실, 팽창이죠. 당연히 1분의 2가 되는 겁니다. 파이프 역시 1분의 2가 되겠죠. 여기 압력 강화, 그 다음에 온도 손실 등등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열기관이고요. 이것은 구성기기, 각 개별 구성기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 열기관입니다. 열기관은 역시 서머리죠. 열효율에다가 2라는 걸 붙입니다. 2법칙적 열효율을 뜻하는구나. 2법칙적 열효율. 이건 당연히 리버서블 넷분의 Wnet.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W넷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이건 리버서블, 이건 액추얼은 ACT는 쓸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이거는 계속 끝까지 살아남죠. 왜냐하면 이거는 리버서블이 뭐냐? 카르노 사이클. 이거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카르노 사이클이 리버서블이죠. 최대 리버서블. 그게 바로 엑서지입니다. 이거 쓰면은
이것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 유도돼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1법칙 효율. 1법칙적 열 효율. 이게 뭐냐? 리버서블. 1법칙인데 리버서블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효율. 2법칙적 열 효율. 이거는 이제 구성기기, 이거는 전체, 시스템 전체. 이제 간단하게 또 엑서지 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이것이 에너지가 좋습니까? 이것이 에너지가 좋습니까? 어느 것이 에너지가 더 좋습니까? 엔탈피 보죠. 엔탈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법칙으로는 똑같다. 뭐 구분이 안 되는데 2법칙. 어느 누구나 당연히 10바 온도가 같으면 10바짜리가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좋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1법칙은 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2법칙은 가르쳐 준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1법칙은 똑같죠. 2법칙 엑서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2배나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2번이 훨씬 좋은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상태 그 T와 P가 딱 결정이 되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너지의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 회사에서 저기 페어리 있는데 저기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없을까? 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책상에서 딱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느냐? 그 막 계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온도 압력이 얼마냐? 그 온도 압력이 얼마냐? 그럼 이거 차트 아닙니까? 차트에다 딱 찍어요. 찍으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전혀 없다. 즉, 직감, 에너지의 유효성. 이 에너지가 있는데 얼마만큼 이 에너지가 유효하냐? 쓸모가 있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 직감을 알려준다. 그것이 바로 엑서지이다. 역시 물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이 좋겠습니까? 이것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온도가 똑같습니다. 온도가 똑같으니까 그럼 엔탈피를 보자. 이게 좋네 이게. 이게 숫자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럼 2번이 좋냐? 얘기가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왜? 이거 200바인데 어떻게 1바가 더 좋다고 말이 나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뜻이죠. 당연히 이게 훨씬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엑서지가 그렇다는 거죠. 1472입니다. 944입니다. 이거. 46.31%, 27.56% 이거라는 거죠. 이거. 즉 엑서지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즉 엔탈피만 가지고는 그 성능을 분석하고 개선하고 모자란다. 엑서지 분석까지 실시하면 정답은 안 가르쳐 줄지라도 플러스 알파 도움은 어느 정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추가적으로 엑서지에 대해서 동영상 제가 HS 선도상에서 엑서지 이해라는 동영상을 게시를 해 놨습니다.